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부지런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네, 유튜브 김지호 TV 김지호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믿는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최인호 전 의원도 출연하실 예정인데요. 지금 교통 관계상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 지금 우리 방송 처음부터 미리부터 들어와서 계시면서 오늘 이 미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의견들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선 그 첫 번째 들어갈 얘기로는요.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 5월 26일 날 하기로 결정한 그 내용 간단히 한번 먼저 짚어보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로 인해서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는 걸 열게 됐지 않습니까? 네. 5월 26일 날. 근데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은 내부 분위기나 반응을 봐서는 진작 열려야 되는데 5월 26일이라는 거는 한참 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법관들이 또는 법관의 대표들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평가할 만한 건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는 법원 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뭐 각각의 독립된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다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6일까지 시간을 번 건 아마 자기들도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판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에 대한 뭐 분노나 비난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드디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국민들의 시간에 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납득할 만한 사정이면 뭐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아 이재명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이건 챙기지 못했는데 법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할 만하다. 아쉽지만 뭐 나중에 하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조금이라도 형성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뭐 했지? 갖고 노나?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되나? 이 사람들이 법복이라고 근사한 거 있고 법대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입퇴장할 때 들락날락할 때 사람들이 이해도 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뭐 대단한 존재인지 아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드디어 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사법권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덕분에 고등법원의 결정도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재판을 연기하는 그 다음에 법관 대표자 회의도 열리는 건 다행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또 왜 지금도 간을 보는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우여곡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원래 어제 저녁까지 그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이걸 해줘야지 열리거든요. 네. 근데 25명, 그러니까 26명이 돼야 되는데 25명만 이걸 해달라고 오케이 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반대 의견이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관들은 뭐 여러 명이 뭐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사실은 목소리를 외부로 내기는 했지만 실제 그분들의 생각은 이 뭐야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걸 왜 하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불러가지고 청문회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할 만큼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러니? 근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더 많은 거다. 게다가 26일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한참 나중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이슈는 사실은 막 한물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민주당 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막 오버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조희대 청문회가 또 14일에 예정돼 있는데
청문회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잘 몰라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 복관 대표 회의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긍정적인 결론 절대 안 날 겁니다. 저도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죠, 오후에도 좀 우리가. 들어봤는데 예. 오전만 해도 이제 판사들 중에는 이거 전원 합의체 이번에 조의대가 재판 지휘한 거 이상한 거 맞고 뭐 이런 게 있나 싶다. 이건 모두 공감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공감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감 표명 정도로 할래?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완전히 그냥 사퇴하세요. 이렇게 할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유감 표명조차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대요.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유감 표명을 하는 순간 민주당이 빌드업하는 거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 법원 뭐 탄핵이 됐든 뭐 특검법이 됐든 이 여차저차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판할 때 조금만 뭐 잘못되면은 다 정치권도 간섭받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회의를 연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다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조의대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잠정 보류하자. 법원의 자정작용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기대할 거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왜 김세계 이런 말 하냐? 근데 사실 그게 분위기예요. 법원의 분위기 그리고 판사들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특히 법원에서는 대법관을 그래 30명까지 내가 오케이 100명을 늘려? 니네가 뭔데? 그다음에 니네가 왜 우리를 헌법재판소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 뭐 이런 분위기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최인호 의원이 오셨습니다. 부산 수와서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최대한 빨리 왔는데. 아이고. 부산 분위기 괜찮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란이 일어났고 국가 반역자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고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반역자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법부가 주고 있어요. 자, 쥐기현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를 구속 취소로 풀어줌으로 인해서 내란 잔당들에게 뭔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줬고 그리고 조의대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정말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덕수 내란 잔당이죠. 한덕수가 출마의 명분을 가지고 뭐 명분은 없지만 자기 딴에는 국가를 지키겠다고 내란 잔당이 출마 선언을 불과 1시간 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사법부에서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가처분을 다 기각해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최고로 신임하는 한덕수가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도 내란이 일어나서 정말 국회로 가서 계엄군과 싸웠는데 이 국가 혼란을 막고 내란 잔당들에 대해 철퇴를 때려야 할 사법부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법부가 내란 잔당들에게 뭔가 비빌 언덕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한 그러니까요. 일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법부가 어떤 지경인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사법부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더라고요. 뭐 당연해요. 근데 신뢰라는 게 법률의 그 기반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신뢰를 쌓을 만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신뢰를 어떤 기관에 보내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뢰 받을 만한 일들이 쌓여야 돼요. 신뢰를 얻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신뢰가 무너지는 건 단박이에요. 조의대와 10명의 대법관이 단박에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 또 강 변호사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반성이 없네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정해진 겁니다. 사법개혁도 검찰개혁처럼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상정을 하고 대법관 증언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배심이나 참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동떨어져 있거든요. 저 높은 곳에 자기들끼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배심 또는 참심을 도입해야 되고 이게 뭐 헌법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판사가 재판을 한다라는 헌법 규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 참여 재판처럼 엉터리 하지 말고 이제는 사법권도 국민이 행사하자.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하자. 이 판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뭐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사법 쿠데타에 동참했다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들의 수준, 민주적인 의식의 수준,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절대다수 국민들의 민주 헌정 수준, 이런 게 턱도 없이 지금 못 따라간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오늘도 가처분 뭐 신청 그게 또 희한하게 아니 그 합법적으로 선출됐는데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했는데 그걸 또 기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될 때는 전혀 또 정치적으로 무개입하는 듯한 정치 중립적인 아주 무책임한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뭐 그렇게 또 판결을 하고 전혀 또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재판 절차를 대선 개입, 정치 개입, 그게 뭐 정상적인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그 사법 쿠데타 일으키는데 10명이 동참했다. 12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낸 그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그렇다면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대선 이후로 파기한 송심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나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장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다양한 압박 또 제도적인 그 대책 이런 거를 공론화시켜서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도 검찰 개혁 못지않게 이제는 전면적으로 들고 일어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오늘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께서 참 법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법원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원은 삼심제를 가지고 있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한번 믿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불종은 아닙니다. 네, 지금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법조의 역할이 너무 커요.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아니 저 김문수 후보도 그렇잖아요. 그 당내에서 풀어야 될 처지가 공공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게 계속 법원에 가고 이러고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그래서 총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법관이 저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좌우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건, 법의 심판이라는 건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을 앞세우고 하는 문화들을 새로운 정부부터는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사사건이 형사화되고 이런 건 너무 많거든요. 이 문제도 사법개혁의 과제와 함께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 로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권력화되어 가지고 정치인도 로펌에 쓰죠. 또 뭐 경제인 출신도 들어가죠. 또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죠. 뭐 힘 있는 그 관료들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정경은 관, 예, 이 모든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다 합의되면 다 로비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간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무전 유죄, 예, 유전 무죄. 네. 이게 너무나 지금 더 공고화돼가고 더 앞으로 더 뭐 그렇게 강화될 것 같은데 이 대형 로펌에 대한 뭔가 좀 제도적인 제어 장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 기득권인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6월 달로 넘어가서 이 대선 국면은 이제 저 내란 잔당들이 발로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랬는데 오늘 그 김문수 후보 측의 어떤 그 가처분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상 사법부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게 시간 문제인데 이러니까 제가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한덕수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정말 최애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기 뭐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탄핵까지 당했고 마지막에 권한대행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네. 헌법재판관 두 명. 자기가 대통령 2명이라고 그 위헌적인 행태를 한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야.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덕수 사실 당선 가능성 없어요. 이제 이 내란 잔당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사실 이런 말을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로서 대민 접촉조가 많고 저들은 이번에 정말 갖은 똥바가지를 써도 이겨야 된다면 한덕수를 저렇게 무리하게 내세울 정도로 뭔가 힘을 썼다면 남은 건 정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후보 측도 그렇고 저희가 다 대동단결해서 긴장해야 될 때가 정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덕수 예비 후보에 대해서 왜 24시간 감시해주고 경호해주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한덕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 어떤 그렇게 법적 지위가 되면 있어요? 황당하게. 무소속이잖아, 무소속. 아니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압도적인 제1당의 후보는 뭐 경우가 뭐 그걸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소속 한덕수만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오늘 무소속 경향신문 후보는 왜 기사죠. 그렇게 저 경호를 심하게 그러니까 제일 합니까? 경악스러운 게 경찰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후보의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한덕수 후보예요? 아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위해 우려도 있어 얼마나 많은 요청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한덕수가 당했어요, 지금 게다가. 후보 네. 등록을 했어요. 네. 뭐 정당에 갔어요. 경선 후보에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저하고 후보 똑같다니까요. 있어요? 강 변호사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경찰 입장 보고 저 기가 차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제 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물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향긋한 바람님, 한덕수 씨 정식 후보도 아닌데 왜 그러나요? 정재훈님, 이재명 후보 지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이 바로 경호 철저히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 좀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돌아가는 판이 매우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 국민의힘 다 꺼져가던 한덕수 부씨를 또 살려줬습니다. 예,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다음 후보지 확인마저도 인정이 안 됐거든요. 와 사실은 아무리 정당의 일은 법원이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불문율이 있었으나 그건 이미 깨진 지가 사실은 오래예요. 지난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했을 때도 다 인용이 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또 결정이 나오고 아니, 이유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선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는 어떻게 쌓이냐면 일관돼야 돼요. 자, 다음 월요일 재판부터 윤석열이가 지하 통로로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소 시기이지만 그 이전에 앞서 두 번은 왜 지하 통로로 갔지? 그다음에 사정 변경이 뭐가 있지? 지금 조의대 때문에 대법관 10명하고 법원이 좀 국민적 비판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변화된 상황이잖아요. 뭔 놈의 서울 고법이 이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또 재판에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참. 살만하잖아요. 네, 네. 이유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권은 윤석열의 인권만 지켜주는지 구속 시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무 후무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포토라인을 쓰게 된다. 또 남들하고 똑같이 이제 자연인이니까 그렇게 입장하게 된다. 뭐 경호는 좀 봐주겠지만 그런 상황 변화도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살림살이를 하는 건 맞아요. 언제나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끼고 어떨 때는 빠지고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말 양심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개혁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조희대도 그렇고 여러 판사들도 그렇고 저희 그동안 저희끼리 너무 잘 놀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시죠? 저희도 챙겨주셔야 돼요. 개혁은 검찰개혁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시각 이제 김문수 대 한덕수의 3차 단일화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8시 30분인데요.
이제 가처분이 다 기각됐는데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법원이 우리의 지위를 인정해줬다. 기각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후보라는 걸 인정한 거다. 이런 정말 정신을 의지하는 그런 발표도 해서 내가 너무 놀랐는데 결국은 3차 단일화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한덕수 이제 승기 잡았다. 이렇게밖에 사실은 좀 안 보이거든요. 오늘 김문수 후보 의총 난리치고 나왔는데 그거 먼저 한번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간식 그게 몸에 안 좋은데 저는 많이 먹었죠. 수십 차례 했죠.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앞에요. 앞에. 네,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네. 일단 우리가 깊게 좀 봐야 돼요. 이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평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한 것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내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야.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법원이 보기에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전당대회도 못 열게 하고 네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지 내가 당원 한번 읽어볼게. 근데 당원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법원이 당무 우선권으로 전당대회를 못 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가처분은 그야말로 한 방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처분 절차에서 이걸 내가 한 방에 결론 내리기는 당원이 너무 모호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위 확인은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내가 대통령 후보인 그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이 기각됐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김문수가 아니라는 거야? 후보가 아니라는 거야? 날아간 거야? 이렇게 결론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법원에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진짜 그런 거 맞냐? 지금 전당대회가 후보 박탈하려고 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네가 낸 자료만 보고 갖고 난 모르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법조인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김문수 변호사가 개판 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소명 자료를 제대로 안 내면 암만 주장해봤자 기각됩니다. 근데 제가 의심이 좀 들어요. 지금 법원 결정문 봤을 때 뭐 법원은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싸움판을 법원의 가처분의 판으로 끌고 들어가려 그러면 굉장히 정치하게 논리 구성을 해야 돼요.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가처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가처분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2차, 3차, 4차, 5차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가 후보 교체를 위한 거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라면 근데 지금 이양수가 얘기하잖아요. 후보 교체할 것처럼 지금 얘기해요. 네, 뭐 새로운 전당대회 하겠다. 예,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뭐 당원을 아예 개정을 해가지고 당무 우선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막 특정을 한다든가 별의별 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는 또 가처분 걸 거예요. 김문수는. 이 판단을 또 기다려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씨 변호인이 사실은 되게 엉터리같이 신청서를 써서 낸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결정문과 설명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대로 변호사가 못한 것 같긴 한데 지금 국회에서 후보자 없이 그 단일화 협상 3차 단일화 협상이 2대2 대리인 협상으로 진행이 됐다가 뭐 결렬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김문수 측에서는 김재원 비서실장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이제 담판을 지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호락호락한 사람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단일화 협상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아니 그 뭐 어쨌든 뭐 3차 실무 대리인들 네. 예, 협상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제 단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론하고 여론조사 또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방금 또 펜앤마이크 보면은 전체 국민들 응답자는 김문수 41.4, 한덕수 30.3,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한덕수 50.8, 김문수 41.4거든요. 크게 보면 차이가 이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 문항 가지고 응답 설계, 여론조사 설계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라기 때문에 이 룰 협상이 아마 엄청나게 치열할 건데 룰 협상만 가지고도 한 이틀 사흘 정도 걸리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이제 당장 오늘 저녁에 합의가 될 것인지 결국 시간은 내 편이라는 김문수의 전략으로 해서 아니 룰의 협상을 자꾸 안 해주면서 물론 뭐 가처분 신청에서 패했지만 그러나 또 강제로 끌어내렸을 때의 또 다른 법적 공방 뭐 이런 문제들도 또 남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은 더 배낭으로 몰렸기 때문에 더 협상을 안 하려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간을 내 편이라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하려 할 것이고 한독수는 이번에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한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초읽게 몰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끝나요. 이제 결렬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 협상했어요? 아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네. 단일화 협상을 하는 어떤 모양새라도 갖추는 것은 아예 단일화 협상을 안 하면 김문수가 단일화 거부하네?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만나기는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단일화 협상을 파토내는 침대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2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번? 아니 그리고 그건 실무적으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강제 단일화를 당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보니까 침대 축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건데 사실 우리 최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말 내가 단일화를 하고 양보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문항 구성에 따라서 또 조사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여론조사가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조율하는 기간이 적어도 2, 3일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후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침대 축구가 아니든 기든 그 단시간 내에 이 양자 후보들이 단일화 관련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가처분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는 강제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시에 여론조사 끝났고 4시에 당원투표 끝났대잖아요. 근데 또 공표를 못하게 했어 또 중앙선거에.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하겠어요. 예, 여론조사 공표 원래 하면 안 돼. 그건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에서 그냥 일방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는 말 못하는데 한덕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내에서 얼마나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문항을 어떻게 했는지 너네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해가지고 여론조사 했는지 밝혀 이래가지고 또 내부 분쟁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골든타임도 지났을 뿐더러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어요. 뭐 단일화를 억지로 시킨다? 그거 한들 김문수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전대 가처분 기각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네. 때문에 그럼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 아니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있대요. 있죠. 한덕수가 예, 양보하면 되죠. 김문수의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후보 간 단판도 안 되잖아. 어제 생쇼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한덕수가 꽤 진지하구나. 저분이 그냥 윤석열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사람만은 아니구나. 자기 필요도 꽤 있구나. 이 정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후보 간 단판으로도 안 되는데 대리인이 협상을 한다?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대리인이? 시인의 마을님이 그러니까, 네.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러는데. 뭐 가위바위보하건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얼마나 저질인지를 국민들에게 정말 정되게 하는 과정 같아요. 저희 찍으셨는데 부산에서도 막 그랬잖아요. 왜 최 의원님 안 찍고 그랬는데 이 결과가 뭔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정당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 윤상현 의원 얘기 오늘 아주 전 엽기적이었어요. 20명 정도 나가서 당 만들어서 만들자 세상. 이런 네. 거잖아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선도 탈당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말만 하는 윤상현이 거죠. 만약 그렇게 탈당했을 때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아니 비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에도 저 국회의원 많잖아요. 대구 경북 많잖아요. 이런 사람 따라갈까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따라갈까요? 안 아무도 안 가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볼 일은 절대로 안 한다. 선공후사, 뭐 선당후사 이런 건 내 사전에 없다. 우리는 그냥 입속만 있을 뿐이다. 홍준표는 제법 근사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마지막 멘트 보고 저도 역시
증표용은 어디 안 가는구나. 이번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대선 끝나고 돌아올게요 이거고요. 정계 은퇴한다는 사람이 곧 돌아올 얘기부터 하고 있잖아요. 아니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오늘 또 김문수 측에 뭐 선대위원장을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내일 공항 간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오늘 또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자기 입속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가 맞아요. 원래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정계 은퇴 얘기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그 양반들 삐지면 그러거든요. 네. 그 봐봐요. 한동훈이 전당대회 때 그 당대표 됐을 때도 자기 생각에 자기 인지 구조 속에는 TK는 자기 손에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자기 시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동훈 죽사게 씹었으니까 무조건 한동훈은 이 TK에서는 표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한동훈 엄청 표 많이 받았어. TK에서. 그때 완전 삐졌거든요. 네. 인지 부조화가 왔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중앙정치 관여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며칠 뒤에 바로 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몸값 띄워가지고 비단문서 깔아주면 옵니다. 오는 사람인데 오늘 그 시도를 김문수가 해준 거예요. 근데 김문수 쪽에서 전화를 했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좀 모시고 싶다 했는데 그 김문수 쪽 사람 얘기로는 전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김문수와 홍준표가 직접 전화한 걸 옆에서 들었다. 분명히 홍준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얘기한 거예요. 임명했다. 근데 그 한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마음 바꾼 거예요. 몇 분 사이에 바뀌었어요? 몇 분 네. 사이에 진짜. 근데 뭐 김문수 쪽 사람들 얘기로는 가족이 만류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별의별 얘기도 많아. 그 사이에 뭐 또 캐비넷 열릴까봐 걱정돼가지고 뭐 검찰에 굴복했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 하여간 홍준표는 하와이행 비행기를 갑니다 내일. 예, 하와이로 가요.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와가지고 간섭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 대선에 무조건 자기 목소리 늘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당대표 도장 없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도장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 도장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가처분 신청해서 지위 확인을 구한 거였거든요. 근데 왜냐면 법원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주면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것도 지금 망가졌잖아요. 근데 김문수한테 그러니까 권영세 등등등이 단일화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대신 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네가 져 이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 대선에서 직권은 뻔한데 이 사람한테 다 모든 걸 미룰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가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친윤 현 지도부가 당권 때문에 한덕수를 지지하고 뭐 이렇게 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저는 이 당권파들이 한덕수를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그럴 가능성도 아주 높게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도가 조이대 희대의 판결이죠.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런데 이자들이 저는 이번 주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김문수 후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결국은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까지 만들어냈다? 이것은 한덕수가 후보되는 게 초읽기고 그럼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 방법은 솔직히 현 지지율로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덕수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꿈꾸고 있는 흉계는 유력 후보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뿐이 없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흉계를 꾸밀 수 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 오로라님도 사법살인 실패하니 현장살인은 어떤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 그게 기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 우리가 기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일반 사회에도 없는 일이 사법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 친윤 의원들은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밀어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죠. 무슨 에너지가 있냐 이 말이죠. 내란 잔당들이 다 이제 앞으로 붙잡혀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지금 이판사판인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나 감옥 간다, 나 패가 망신한다, 햇볕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일으키고 또 그걸 동조하고 탄핵 반대하고 이렇게 해온 지금 국민의 주류 친윤들 이런 사람들의 소위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경쟁력 판단 이 수준이 만약에 우리 김시호 대변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제로 상태로 갔다. 지금 한덕수도 사실은 오늘도 그 뉴시스에 보면은 그 여론조사 6일 7일 날이죠. 그때 한 거 보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해서 2%더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지금 내리막입니다 벌써. 검증 들어가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내란 탄핵당한 대통령의 3년 총리 또 어쨌든 내란 수사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검증이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되더라도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나름 또 청렴한 부분에서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결정적인 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이제 성향, 완전히 거구적 성향, 정강훈하고 손잡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늘품성이 없고 중도 확장력이 없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의 경쟁력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한덕수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그 흠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덕수한테 엎어져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를 이 세계 정당사에서도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뽑힌 그런 여론조사에서 벤별력도 거의 차이도 나지 않는 후보를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프로세스를 밟지 않는다고 강제로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정당 질서는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제는 보수가 무슨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이런 자신들의 그 미덕, 보수의 미덕 이거는 이제 보수가 스스로 걷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집에 이제 상속재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지겠다고 싸우는 형제 자매의 모습인데 김문수를 위시해서 저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그 김문수를 당선시켰던 원동력이 뭐예요? 정강훈을 위시한 극우 세력들 거기서 밀어넣은 당원들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김문수를 세워가지고 이득 보려는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김문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서 지금 역사에 사라진 인간에 왜 다시 나타나고 설치냐고요. 결국 국민의힘이 있는 지금 현재 주류를 밀어내고 우리가 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고 정강훈은 김문수를 세워가지고 자유통일당을 넘어서 국민의힘 울타리 안으로 본인이 진출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요직을 차지하려고 이 당을 갖다가 자기들의 당으로 만들려고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판에서 판을 뒤집어 가지고 나는 끝까지 단일화 안 하고 남을 거야 라고 지금 욕심을 딱 내고 있는데 그럼 현재 현역 의원들이 바깥에서 굴러온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그 정강훈 쪽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눈 뜨고 보겠느냐? 안 보니까 지금 싸움이 난 거거든요. 그럼 이 싸움에서 결국 당원들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당원 투표로 가게 되고 당원들이 어느 선택을 할지 달려 있는 건데 이들은 이제 치열한 여론조를 할 겁니다. 서로 막 고소고발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정강훈이냐 아니면 기존 그냥 국민의힘 세력이냐 이거 선택하라고 당원들한테 지금 빌어야 되는 건데 웃긴 건 대선이 20일 앞두고 이지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당은 망해야 되는 당이고 망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굴은 다른데 네. 전 똑같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제의 속이에요. 한덕수는 지금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땡기는 게 있습니다. 특검이 되면 한덕수는 수사 대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가 내란 과정에서 뭘 했는지가 밝혀질 거고 특히 아까도 지적했던 이를테면 헌법재판관 2명을 위헌적으로 임명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자기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김문수는 좀 다르지만 김문수는 생전 처음 자기에게 빛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사실은 시간. 거의 마지막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막 이분 다급할 때가 많잖아요. 막 사당역에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인데 김문수인데 뭐 이러면서 했는데 모처럼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죠. 그 다음에 쌍권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기설기 해가지고 하여튼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요 구도를 깨트리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이 판에서 이 절박한 판에서 내란 때문에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게 처음도 아니라 2번째 탄핵이고 네. 아주 중요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이 중견 정치인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네. 나는 요렇게하면 한 5만 원이라도 벌 거야. 난 요렇게하면 좀 이득이야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유치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제가 뭐 아까 테러 암살 시도에 가서 우려를 얘기했는데 제가 23년 1월 2일 날 가덕도 신공항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사실은 뭐 굉장히 억울하고 이상한 일이 많다고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거기가 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부근이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잘 안 와요. 그 아침 9시 반 10시에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대략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100명 중에 40명이 경찰관이었어요. 나머지는 뭐 기자들, 당직자들이었거든요. 범인은 한 명이었고 그러면
자, 사건 초기에 못 막았다 칩시다. 그러면 2차, 3차로 가해를 범인이 굉장히 흉폭하게 시도했을 때 경찰관이 그걸 막은 게 아니라 제가 밀어내서 끌고 나서 바깥으로. 그리고 나서 한 10여 분 동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현장에 가만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보자가 누워있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그 기자들이 막 혹은 구경꾼들이 오니까 후보자가 막 이 몸이 발에 밟혔어요. 압사당할 뻔했다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자 보세요. 과다하게 출혈이 나오고 있고 네. 후보자 그런데도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그 옆에서 직접 목격한 게 아니 그게 제가 막 주먹으로 때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발로 차고 그 동작에 출마한 유상영 유상영 경관이 경관. 경찰관이니까 현장 지휘를 한 5분 있다가 하시더라고요. 한 발 물러나세요. 두 발 물러나세요. 그래서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하니까 그때 갑자기 경찰관들이 나서. 안전 울타리를 쳤거든요. 안전 울타리 치고 바로 뭘 했냐면은 바로 사진을 못 찍게 우산으로 다 가렸단 말이죠. 아, 그래서 저희를 보호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나서 우리 그때 사실 보호라고 생각했었어요. 보호라고 그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후보자가 떠난 후에 15분 후에 그 청소하고. 피자부에 물 청소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사실은 그 손상이 있고 나서도 막 경찰관들이 그 저희가 앰뷸런스를 계속 불러달라고 요구하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 차로 이송하겠다는 거예요. 응급 구조사도 아닌데. 근데 보세요. 경정맥이 9mm 정도 이렇게 찢어지고 찔려가지고, 예. 뜯기고 피가 그다음에 나는데. 경동맥도 일부 손상이 있었는데 그 몸을 움직이면 솔직히 대량 출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저도 아는 사실인데 경찰관이 자기 차로 옮기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또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그 당시에도 엄청 많았고 단순히 그 범인뿐 아니라 현장 보존도 안 됐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는데 정작 저희가 헬기 타고 부산 병원 갈 때 가짜 뉴스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있는 대테레 센터에서 맞아. 꾀병이다. 맞아. 노인이 그랬다. 경상이다. 출혈 적었다. 열상이다. 뭐 찍힌 거 1.5cm 뿐이 안 된다. 이런 가짜 뉴스가 유포돼 갖고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후보자가 자기가 위중하니까 나는 꼭 배우자를 봐야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내 수술 받더라도. 근데 가족들이 왔는데 가짜 뉴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심각성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갖고 의사가 그 수술 설명할 때 다 막 난리 났었어요. 대성통곡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가짜 뉴스, 막 하이브리드전, 그 다음에 경찰관들의 방관,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24년 1월부터 엄청나게 문제 제기했는데 하나도 진상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 묻혔습니다. 그거 조사가 따져봐요. 하나도 진행 안 됐어. 그냥 그 법인 하나만 처벌받았지. 그때 당시에 그 경찰관들의 미온적인 태도, 사건 훼손 하나도 아니, 대테러 센터 기본적으로- 문자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테러가 일어났으면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서니까. 그럴 때 치는 게 폴리스 라인인데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는 핏자국을 지웠다고요? 15분 만에? 그때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놀랬죠. 이거 뭐예요? 제가 전현희 위원장이랑 사방팔방 다니면서 고발도 엄청 했고요. 수사가 진척이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한 정말 번 그런 엉터리들이네. 일이 있고 정말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가짜 뉴스에 하이브리즘까지 터졌는데 자 2차 시도 3차 시도 안 하겠어요? 처벌받은 사람은 그 김진성 한 명뿐이 없습니다. 수십 명이 저는 관여된 그 사건을 엄폐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봉지욱 기자가 러시아에서는 뭐 2km 정도까지 총기가 사정권에 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좀 위험해서 국정원에서 지금 뭐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밀수됐다는 걸 국정원에서 찾았다고 그랬죠.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총기가 너무 밀수됐다는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가도 하도 그렇게까지가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우리 계엄 끝나고 그 HDD입니까? 그 HID. 예, HID 그 양반이 그 아니 빨리 돌아오라 해도 자기를 청주공항에 가서 매복해라.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 자신한테 지령을 내렸다는 사람한테서 오다가 안 떨어지니까 나흘 5째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방부 차관이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왔습니다. 며칠째.
자, 그걸 다시 이 상황에서 테러, 후보에 대한 테러를 만약에 한다면 아직도 혹시 복귀 안 될 사람도 있을 수 있나? 예, 지금 우리가 비아폰 1,300개가 이제 풀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공직사회도 뿌려졌을 거고, 자, 노상훈 같은, 예, 소위 그 민간인 신분으로 전역된 뭐 특수 북파 공작원 등,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급되는데 비아폰이 다 해소가 안 되고, 네. 이 비아폰을 뭔가 가지고 지령을 내릴 만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만약에 있다면 기다리라 하다가 대선 와중에 혹시나 그런 그 조직이 잔존해서 뭔가 또 치를 수도 있는 어이구. 그런 또 가정까지도 해볼 만하다. 워낙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많이 아니 겪었으니까.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불안해하시겠지만 이건 만에 하나를 따지는 거거든요. 정말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튼튼하게 해야 되고 나중에 후회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워서 이 후보가 안전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 32,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아이 설마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 부분인데 아무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요즘 법 쪽에도 정말 이상합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니고 모든 것이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거하면서 이상한 일을 사실 겪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뭐든지 전부 다 너무너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수렴에 들어간 듯한 이 분위기가 나오니까 뭐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너무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그래서 거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항상 찾으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 국힘의 이 지금 현재 난맥상을 보고 우린 그냥 팝콘 뜯어먹으면서 보면 재밌게 웃으면 되느냐 뭐 웃을 부분 웃으면 되는데 우리가 할 일 하나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한덕수를 바깥에 있는 무소속인 입 후보도 안 한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을 국민의힘의 재정으로 혹은 국민의힘의 인력으로 선거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문수 쪽에서 이미 터뜨렸어요. 포스터 촬영을 해준다는 등 인력을 투입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게 그냥 뭐 처벌받아라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당이 이렇게 비용을 대거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뭐 인력을 투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 제공한 사람도 처벌되지만 제공받은 자도 처벌됩니다. 그럼 한덕수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돼가지고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이 문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받잖아요. 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보존받은 비용을 전부 토해내야 됩니다. 곧 국민의힘의 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 김문수 잘해라 와 싸워라 이 수준을 넘어서서 김문수가 지금 차명진 입을 빌어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 받아가지고 완전히 취재를 엄밀하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한덕수와 국민의힘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진짜 문 닫게 해야 된다. 이거 그냥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좋은 게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선거비 보존 문제는 지난번 대선도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말 그야말로 윤석열은 선거법 위반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돈도 한 400억 된다며요. 네, 요번 400억 거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뱉어내도록 해야죠. 건물도 팔고.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만약에 네. 처벌되면 네. 지난 대선 때 그 비용 다 토해내야 돼요. 선거 근데 지금 부여들. 뭐 검찰이 그거는 기소해야지 되는데 좀 특검할 시간은 없고 그럴 또 가능성은 사실 안 보이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덕수는 당의 방식을 이름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다. 놀리셨네.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하려면 나하고 당이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하는 당의 방식을 이름했는데 왜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왜 협상 당사자로 이 사람을 내세우냐.
이 얘기 지금 했어요. 와 잘한다. 논리가 좋네요. 아니 근데 논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도 김문수 살아있네. 저분이 저 옛날 운동권의 저 아주 뭡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고 아, 그럼요. 독하기로 소문난 사람. 아니 여기에 지금 김재원이 붙었잖아요. 독한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쉽게 그래 포기하겠습니까? 김재원은 차명진까지 있어. 차명진까지. 김재원 차명진 셉니다. 김재원 전 의원이 뭐라고 하냐? 한덕수 씨 측의 대리인을 아예 인정 못한다. 우리는 너랑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건 대리인 대 대리인의 합성이 맞는 아니다. 말. 지금 그 얘기를 했답니다. 저선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저 한덕수 쪽에 아마 좀 오늘 밤에 그 아마 절질거리고 할 겁니다. 아, 근데 진짜 국민의힘도 정말 완전 개판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책만 한 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건강과 신변의 위협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맞습니까?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주어진 조건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또 위기 국면은 우리가 내란부터 넘어왔으니까 지금 5개월째 넘어오고 있잖아요. 5개월 넘게. 그래서 앞으로 국면도 잘 넘어갈 것 같고 그러나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경고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경호를요 신경 써야 된다. 근데 경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경호 신경 쓰세요. 우리 말 지금 몇 주 전부터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거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안 하고 한덕수만 24시간 지키면 경찰도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경찰-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경찰. 그러니까 경찰이고 뭐 어디고 다 왜 그쪽 편이죠?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쪽 편을 드는 게 맞습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뭐 경찰이 전부 다 뭐 꼭 그렇다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가 그러니까 한덕수는 무소속인데 아주 후보 뭐 제대로 된 공당의 뭐 절차를 밟은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대선 후보로 자처하고 있을 뿐이고 또 뭐 여차하면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렇게 과잉적으로 그 경호할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제1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공당의 후보고 자 그러면 이게 그리고 모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후보에게 이거는 준 대통령급에 준하는 그런 경호를 경찰이 해줘야죠.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에 보면 턱없이 모자라다 경찰이. 그런데 경찰도 그렇고 오늘 법원의 가처분 기각 내용도 이상한 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김문수의 지위를 우리가 왜 인정을 해줘야 되냐. 우리는 사실 여기 끼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도망갔다. 사실 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의 자율성의 그 어떤 명분으로 우리는 개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아니 그래놓고 그런데 한다는 그래놓고는 또 뭐 저기 뭡니까 저기 후보지. 네. 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는 거는 또 그것도 또 니는 기각해. 그런 권한 없어. 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결정문 안에서도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하나는 완전히 자율성을 완전히 미명해서 숨어버리고 개입 안 하겠다 해놓고 아니 그래서 당원대로 나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할 거야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니 그런 자격 없다 하는 건 또 뭡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건 아주 웃기는 그 사실은 결정문이죠. 기각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문수는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사실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냥 그 내용도 있어요. 아 결정문에. 네, 결정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왜 판사님이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자기가 안 한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당한 이유 안에 포섭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의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요 조항 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최고위 열어가지고 후보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후보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이 주장을 했는데 그 상당한 이유라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논쟁이 되는데 법원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는 단일화 가능성 그게 바로 상당한 이유다. 아니, 본인이 그러면서, 말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아니 여론조사 니네 당원들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80몇 %가 찬성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그 뜻을 따를 것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정당 민주주의, 정당 자율성. 그러니까 근데 사실 도망갔다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80%라고 해봤자 당원들의 그 투표율 자체가 되게 낮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그럼 다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판단해 주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확률상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뭐가 6분의 1이냐면은 12명 중에 2분만
정상적인 어떤 민주 의식과 또 법원이 당시에 어떤 판결을 해야만이 합리적 판단,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인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입니다. 제대로 판결을 할 거는 6분의 1이고 나머지 6분의 5는 오늘처럼 이런 결정문이 또 나온다든지 희한하게 또 구속을 취소한다든지 막 하여튼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라는 것이 딱 요 정도다. 야, 그 좀 전에 또 대한민국 속보가 경찰, 나왔어요. 뭐 검찰 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법원도 그렇고 긴장 푸시면 안 돼요. 대통령 선거 또 무슨 때까지 일이 있을지도 뭐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네. 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고 투표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거꾸로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바로 2분 전에 경향신문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협상은 일단 결렬됐다. 김문수 측에서는 당신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한 한덕수, 왜 이제 와서는 협상장에서 특정한 안을 요구하면서 말을 바꾸느냐. 특히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나는 일단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묻지 말자 이런 안을 냈대요. 그랬더니 한덕수 후보 측에서 이거 싫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지정당 안 부르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김재원 실장이 그럼 일단 캠프로 들어가겠다. 니네랑 얘기 못한다 이러고 가버렸대요.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김문수 후보가 명문대 가려고 3억짜리 쪽집게 과외 받고 정말 면접 보고 논술 봐서 합격했는데 대학 이사장 아들이 너 합격하지 마.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내가 입학하고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당에서 이런 절차적 하자를 보여줘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저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내란 잔당과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그 통일교처럼 로비를 했던 기득권들이 집단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 때 너무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내란죄가 좀 무섭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관여된 자들이 많고 아직 이 자들이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 본인들이 벌벌 떨고 있고 또 윤석열에게 싼 값으로 정말 이권을 주고 이권을 받은 그 기득권 세력들도 사실은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면 그 기득권을 뺏기거나 이권을 뺏기거나 또 어떤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집단으로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집단 흉계가 아니라면 압도적인 50%가 넘는 대선 후보가 있는데 정말 경찰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레임덕이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주호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작태 보십시오. 천연덕스럽게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단 흉계가 지금도 아주 그냥 시계 태엽처럼 착착 돌아가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그 집단 흉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심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저들을 정말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등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되고요. 대통령도 없고 대행 체제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어제 민주당 토론에 가서 대통령 당선되는 날부터 바로 역습할 거라 그랬어요. 이 세력들은 체제 전쟁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규정했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를 또 만들든 뭘 하든 간에 바로 역습을 할 거니까 이미 역습이 시작됐다는 걸 전제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하여튼 지금 당선 여부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뒤까지 생각해서 지금 더 천재적인 강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틀림없습니다. 한덕수가 며칠 전에 윤석열은 사가 없는 사람이다. 사가 없는 사람이다. 공만 생각한 사람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정에 3년 동안 큰 성과를 이뤘다. 자, 그 말이 과연 중도 국민을 비롯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얼마나 비아냥을 받을지, 비웃음을 받을지를 다 알면서도 그 말을 왜 하느냐.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왜 찬양하느냐.
그 말을 해야 자신이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민의힘 전체는 윤석열을 찬양하는 한독수를 후보로 만들려는 집단적 광기,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라도 한독수를 만들려는 그 국민의힘 이 당은 과연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대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례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 드린다고 합니다. 비교와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인터넷 비교원 얘기하냐?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번에 SK 해킹 사태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탁 나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집에서 즐기는 최고급 참치회 중에서도 가장 고급으로 치는 참다랑어만 저희들이 100% 보내드립니다. 단가 맞추기 위해서 새치료, 근면종 조금도 섞지 않았습니다. 100% 국내산 참다랑어만 가득가득 집어넣었고요. 최고급 참치회를 29,9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경영푸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경영푸드에서 만든 구성이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탄핵이 된 대통령의 밑에서 3년 내내 총리를 했던 사람이 꼭 나와야지만 된다. 그 사람을 꼭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속해 있는 당의 집단 요구입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지 절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 경선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한덕수 씨는 지금 무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1,000원의 당비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나오는지도 공약도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느냐?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헌하겠습니다. 3년 안에 그만 나가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나와야지만 우리 당은 되겠다. 저 사람은 꼭 대통령 후보로 우리 당의 후보를 밀어야만 되겠다. 400억 원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만 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가 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당의 행태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관계 노름했던 6명의 후보들 2억 내고 3억 냈던 그 분들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남의 당 일이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집안 얘기는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참네요. 여러분들 지금 대선 후보가 신변경호를 걱정해야 되고 그걸 걱정하는 댓글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우리가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